그 요양병원이 특히 네. 많이 생겼었잖아요. 예, 예. 그러더니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닫고 그러나요?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부터 노령화가 시작이 됐는데요. 그때 예. 가장 이제 국가적으로 걱정이 됐던 게 노인분들이 좀 여러 가지 병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대표적으로 치매나 뭐 뇌졸중, 중풍이라고 하는 이런 병들이 있으면 단순히 뭐 혈압이 높고 병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되시거든요. 그러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제 노인 의료에 대한 문제가 공급 병상이 좀 부족해서 걱정을 했는데 2000년대부터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겼었고요. 근데 최근에 한 많을 때는 한 1590개, 1580개 정도가 됐는데 아마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전에는 한 100병상 미만, 90병상, 80병상이다 보면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규모의 경제, 우리 경제학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병원들은 좀 폐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100병상, 200병상 조금 많아지는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한 1,400개 내외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돈이 안 되니까 닫았을 거 아니에요. 예, 예. 수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땅값 비싼 나라에서 땅 못 구해서 작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혹시 뭐 규제 같은 게 너무 까다로워서 좀 못 견딘 건지 어떻게 보세요?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처럼 수가 체계가 좀 다른 수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서비스 경쟁이 되고 인근 요양병원하고의 경쟁이 됐을 때 이 소규모로 있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다 보면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요양원도 많이 닫나요? 요양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시설로 보면 5,000개 내외가 되는데 요양병원처럼 그렇게 많이 뭐 닫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비용 구조가 다르니까. 예, 예. 이게 그 수가 문제가 이제 모든 병원의 고민이잖아요. 네, 예. 의료 이쪽 요양병원 쪽은 의료 수가 책정이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?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의료 수가, 그러니까 이제 질환을 치료하고 받는 수가가 크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 병원들,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행위별 수가제는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무슨 수액을 주면 수액에 대한 비용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수술에 대한 비용을 받는데 요양병원은 조금 포괄수가제, 그러니까 이게 그 환자 분류가 돼 있습니다. 5개 등급으로 돼 있어서 의료 최고도, 고도, 중도, 또 가장 마지막에 선택 입원군이라고 돼 있는데요. 이 5개 군에 맞춰서 일당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론 등급에 따라서 이제 가산이 좀 붙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인력에 대한 가산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의사를 지금 조금 더 인원보다 좀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간호사 인력이 많으면 이제 1등급부터 4등급 할 때 1등급을 이제 가산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보존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한 게 많더군요. 보니까 요양병원이 도입한 게 벌써 이제 94년에 나왔으니까 네. 제법 됐는데 장기 요양 보험이 되면서 이제 2008년에 이게 이제 그 보험이 도입 가능하니까 많이 늘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출혈 경쟁 얘기가 나오더니 심지어 입원하면 뭐 페이백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? 이제 결국은 출혈 경쟁이란 말씀이 나온 데에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. 근데 이 기본적인 근원에는 이제 돈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구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백 병원이라는 것의 구조를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먼저 요양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해요. 이를테면 암 환자가 입원을 했다. 네.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. 그러면 병원에서 먼저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. 예. 그리고 나서 암 환자가 내가 든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
보험회사에 따로 또 보험료를 청구하겠죠. 실손보험. 실손보험 청구를 하겠죠. 그리고 나서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또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본인들이 받았던 그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비를 청구를 했던 부분 환자에게 말고 국가에서 받는 부분에 일부를 10에서 20%까지도 페이백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. 우리 병원에 오기만 하면 진료비 이외에 나머지 비용의 10에서 20%를 돌려드리겠습니다. 약속을 하고 환자를 받게 되는 거죠. 이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, 그걸 한촉을 돌려주겠다. 한 거군요. 영업을 사실상 출혈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 있는 상태고요. 한 4, 5년 전만 해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굉장히 시장에서 요양병원이 어느 정도 그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이제 의료인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많이 이제 개업들을 하고 개설을 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과정이 됐는데 현재는 많이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100개 병원 정도가 좀 줄어든 상태고 하면은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페이백 저런 거 걸리면은 환수 조치하지 않나요? 그렇게 되는 거죠. 이미 그 환수 조치 흔히 이제 뭐 사무장 병원이라 그래서 알려진 그런 병원에서 불법 개설 기관인 거죠. 이런 데서 지금 실제 환수 결정액이 1년에 보통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장기 요양과 관련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좀 줄어들긴 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이 경쟁이 치열하다면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 번 더 개선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상태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.